지난 금요일 기란 농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많은 보도는 그 여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는 헤드라인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조직적인 테러의 물결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점점 커지는 안보 위협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JNSTV의 주데이케이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새로운 테러의 물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32살 벤 비냐우 멜트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바트 길라드의 주민인, 공동체 비상대응팀의 일원인, 또한 이스라엘 방위군 예비군 병사이기도 한 그는 치명적인 총격 공격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유대인들을 방어하던 이스라엘 방위군 장교 유발 에즈라 중위도 사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은 벤 비냐우가 그 지역에서 아랍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당한 등산객들을 도우러 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조 작업 중에 그는 현장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벤 비냐우는 아내 에스테르와 12살과 13살인 두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테러범들이 벤 비냐우와 대치하던 중 그의 무기를 빼앗아 현장에서 그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들이 대응하여 테러범을 사살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살인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공격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방송을 위해 준비한 메모를 계속 수정해야 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바로 하루 전인 목요일에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이 입으로 낸 불을 끄려던 자원봉사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티샤 베아브였던 날, 사마리아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유대인들이 역사상 재난을 애도하며 금식하는 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두 성전이 파괴된 것을 포함해서요. 사마리아의 엘로모레 근처 데라흐 아브라함 농장에서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농장 주인 이타마르 코헨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칼을 든 아랍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코헨은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재빠르게 판단한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아랍 테러리스트 2명을 사살하여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 코헨은 중태로 헬리콥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보안군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의 인근 베이트 프릭 마을을 포위하고 책임자들을 찾기 위한 작전을 벌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의회 의장 요시 다간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테러 공격이라고 부르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아랍 방화범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부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 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아랍인들이 이중 자살 폭탄 테러를 몇 번이나 저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폭탄이 터지면 구조대가 도착해서 사람들을 구하려 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구조대 도착 후 아랍인들이 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참사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불을 지르고 이어서 칼로 공격하는 똑같이 비열한 전략입니다. 바로 그날인 지난주 목요일 북부 사마리아에서 테러범이 칼로 찌르려 해 IDF 군인이 경상, 몇 시간 뒤 구시 에치온에서도 또 다른 군인이 칼 공격 시도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샤밧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거대한 화재가 바로 그 공동체를 휩쓸었습니다. 기랏 농장 하밧 기랏에서 15채의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10개의 사업체와 30개가 넘는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기반 시설이 손상되었습니다. 100가구가 샤밧 중에 대피했습니다. 총 41개의 소방 및 구조팀이 추가 지원 인력과 함께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이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방화 공격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방화 테러입니다. 수사팀은 한 차량에서 담배꽁초가 도로변에 버려지면서 마른 식생에 불이 붙어 하나의 발화 지점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두 용의자는 인근 마을 카파르 카둠에 거주하는 조마 가문의 테러리스트들입니다. 두 사람의 친척인 샤디 조마는 약 19년 전 고 예후다 졸단을 살해한 테러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샤디는 공격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경찰관이었으며 최근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19년 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의해 행정 구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제 화재와 관련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자면 이것은 고의적인 방화 테러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불태우고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길라드 농장 관리자는 주민 중에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명이 중간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쇼므론 지역 의회 의장 요시 다간을 포함한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농장이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하게 재건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화재로 대피한 이들도 곧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수백만 달러가 모금되어 대피한 가족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다간의 경고처럼 그는 자신의 발언을 불을 지른 자들과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려 한 자들에게 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이번 공격을 저지른 자들과 내가 방금 언급한 다른 공격들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 신속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런 종류의 방화 공격을 막기 위해 진정한 억지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이렇게 덥고 건조한 여름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테러 물결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더 이상 피해가 생기기 전에 신속히 조치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방위군 IDF 용감한 남녀들이 그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압니다. 실제로 하바트기라 근처에서 발생한 공격 이후 이스라엘 방위군은 사마리아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인 2명을 살해했습니다. 또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방위군 병력을 증강하고 지역 전역에서 군인들의 휴가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70명의 수배된 테러 용의자들 체포되었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며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지켜주고 있는 이스라엘 방위군 용감한 남녀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약 7만 명의 무장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군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 좋은 친구 모리스 허쉬 예루살렘 안보 및 외교센터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책임성과 개혁을 위한 이니셔티브 국장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은 오슬로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를 훨씬 넘어 성장했습니다. 허쉬는 원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된 경찰력만을 보유하도록 허용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만 개의 무기, 장갑차, 심지어 종화기까지 보유한 중무장 군사력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위협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허쉬는 10월 7일 학살 때 약 6천 명의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에 침입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늘날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무장 세력이 대략 10배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인구 밀집 지역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제 영토에서 14-2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즉, 만약 그 세력이 이스라엘 국가를 적대하게 된다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허쉬의 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은 제2차 엔티파다 또는 오슬로 전쟁 이후 400%나 확대되어 현재 약 7만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슬로 시대 협정이 병력을 약 3만 명으로 제한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허쉬는 이스라엘이 이 병력을 경찰 조직으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들의 비무장화를 촉구하면서 더 엄격한 감독과 외국 자금으로 지원되는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허쉬가 옳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오슬로 협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은 이미 있는 규정부터 제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문 앞에 있는 이 군대를 계속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에서는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 2000년 10월 라말라에서 아랍 군중에 의해 두 이스라엘 군인이 린치를 당한 사건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5년간 테러 캠페인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끔찍한 단일 사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2차 인티파다로 알려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남성이 창문에서 군중에게 피 묻은 손을 보여주는 악명 높은 사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는 라말라 린치 사건의 살인범들과 다른 가해자들이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리들에 의해 찬양받고 추앙받고 있습니다. 최근 석방자 중에는 자야드 하무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예비군 바딤 누르히츠와 요시 아브라미의 린치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그는 2026년 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및 인질 포로 교환 협정의 일환으로 석방되었습니다. 2명의 이스라엘군 병사가 실수로 라말라에 진입한 후 군중이 그들을 붙잡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경찰서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고문과 살해를 당했으며 시신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무다는 누르이치의 시신에 불을 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무다 석방 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그를 맞이하고 칭찬하려 달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라말라 지구주지사 레일라 가넴도 있었는데 그녀는 그를 맞이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며 수감된 테러리스트들을 우리 민족을 이끄는 등대라고 표현했습니다. PMW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영웅적인 테러리스트들과 린치 사건에서 두 이스라엘 군인을 살해한 자들에 대해 지지와 자부심을 표명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영웅적인 수감자 하비스 비유트의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점령군의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영웅적인 수감자 무함마드 누아라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함마드의 석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멋진 청년이며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무함마드 같은 형제가 있어 자랑스럽고 덕분에 고개를 높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웅적 수감자 자와드 아부쿠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와 모든 수감자의 완전한 자유를 기원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손에 피를 묻힌 테러리스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기리는 사례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곳 유대와 사마리아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가자지구가 아닌 바로 우리 옆입니다. 이것은 테러를 찬양하고 테러범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지도부입니다. 이들은 테러와 싸워야 할 수천 명의 군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방금 몇 분 전에 언급했듯이 길라드 농장과 관련해서 그들은 테러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 전선의 상황이 진정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거주자들에게는 여기선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주에 9월 22일부터 그들이 서한지군의 이스라엘 정착촌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일랜드, 벨기에와 함께 그리고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정착촌과의 무역에 제한을 둔 DNE들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국가들은 정착촌이 점령지에 있다고 봅니다. 이들 모든 국가는 이른바 팔레스타인 국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금지 조치는 팔레스타인 영토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구매, 판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나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리적 위치만을 근거로 유대인 제품, 오직 유대인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파리, 뉴욕에서 유대인이 만든 제품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유대에서 유대인이 만든 제품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전체 지역을 팔레스타인 영토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시구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 땅은 모두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협정에 따라 완전히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아랍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기업에서 일하는 아랍인들은 이 조치가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 결정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영토 분쟁이 있는 다른 어떤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분명히 합시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것은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과 죽음을 숭배하는 지하디스트 집단을 추종하는 자들 간의 충돌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이것을 영토 분쟁으로 보고 잘못된 이야기 기반으로 한쪽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거의 20년 동안 시구역에서 아랍인들을 위해 불법 주택을 지어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내쫓고 소위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그러한 존재는 이스라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의 지온에서 체리, 실로에서 와인을 사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못 이루는 거죠? 네덜란드와 유일한 유대 국가를 차별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럽연합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하는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 감시단체 레가빔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은 불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휴양시설이 최근 사마리아 북부에 재건된 산우르 공동체 근처 시구역의 이스라엘 국유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지에는 대형 출입문, 진입로, 놀이터, 벤치 및 기타 공공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가빔에 따르면 현장 공식 표지판에 유럽연합이 자금 지원자로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이것이 시구역 전역에 걸쳐 팔레스타인인의 불법 건축을 확대해 기정사실화하는 더 넓은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레가빔은 또한 이것을 노골적인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몇 주 전 유럽연합은 레가빔 자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단체가 이스라엘의 법 체계를 이용해 불법 팔레스타인 건설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레가빔은 유럽연합이 이스라엘 국유지에서 불법 건설을 동시에 지원하면서 이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 당국에 이 단지를 철거하고 C 구역에서 이스라엘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테러 국가를 만들기 위해 불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EU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EU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예루살렘 베이트 사파파 지역의 한 학교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 사마리아 출신의 불법 체류 중이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지역 주민 17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그룹은 학교 일부를 거주 공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샤워시설, 개인 소지품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학교에서 어린이 여름 캠프가 열리는 동안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수상한 활동에 대해 당국에 알린 후에 밝혀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 남성들이 정기 보안 순찰 중에 발견되기 전까지 최대 열흘 동안 건물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 17명 전원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와 무단 침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시설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이 붙잡혔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해봅시다. 북부 사마리아에 새로운 유대인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가구의 개척자 가족들이 에발에 이주했습니다. 쉐켄 바로 북쪽 에발산에 새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중에는 노암과 나이마 오즈리 부부도 있습니다. 이들은 피드의 공동체를 떠나 언젠가 600가구 도시가 되길 바라며 이곳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수도도 없는 임시 카라반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나 포장도로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가족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에는 이미 15명의 학생이 있는 농업 예시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는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노암은 이주가 단순히 집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것을 기다리고 기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발 회당이 요셉의 무덤과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모두 향하도록 독특하게 정렬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위원회는 에발을 북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새로운 공동체 중 하나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아 모세리를 씁니다. 이것은 구원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주 주리에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바르바라 하미노브께 감사드립니다. 엔지니어 R 워글란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잭 시크맨, 라이언 랩시츠, 그리고 스테이션 매니저 유리 스페리츠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디오 에디터 올가 세나토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JNS의 모든 멋진 프로그램을 꼭 확인해 보시고 슈퍼땡스도 보내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중동 최신 소식은 jns.org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직 JNS TV의 주다이케이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